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은 24절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기는 변해가는 기후에 따라 1년을 24수로 나눈 것입니다. 또한 절기는 태양과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므로 과학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알아두면 우리 생활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게다가 저희들처럼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만세력을 보면 항상 절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절기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 24절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는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절기력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4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만세력에서는 12절기만 나오지만 24절기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24절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제가 24절기를 모두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틀림없이 24절기를 모두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딱 보시면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고 4계절마다 이 6개씩 있죠. 봄은 입추, 누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가 있고 여름은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겨울이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24절기를 모두 암기하는데요. 이 날짜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날짜는 하루 정도 이렇게 오차가 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날짜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 한 계절에 뭐가 들어와 있나. 여름에는 어떤 것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이런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외우실 때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봄은 입춘, 봄의 시작, 우수, 봄비가 내리고 싹이 틈,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깸 이런 식으로 외웠다가는 정말 공부라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암기라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작정 뭘 외워라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우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절기를 딱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입춘이라고 있죠. 설립자가 들어가 있어요. 설립자가 들어가 있고 봄의 시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의 시작은 뭘까요? 입하겠죠. 또 설립자가 써 있고 입하, 여름하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가을은 입추겠죠. 가을, 입추. 그리고 겨울은 입동이겠죠. 겨울 동자 쓰니까 입동, 겨울의 시작. 그러니까 벌써 4개를 외웠네요. 그렇죠? 이 설립자가 들어가면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춘이면 봄의 시작, 입하는 여름의 시작, 입추는 가을의 시작, 입동은 겨울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보시면은요. 춘분이라는 걸 딱 보면은 낮이 길어지기 시작 이렇게 돼 있네요. 춘분이 낮이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낮하고 밤하고 그 길이가 똑같았는데 춘분을 지나면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을 그럼 춘분이 있으니까 추분이라는 것도 있겠죠. 추분을 딱 보면 양력 9월 23일쯤인데 밤이 길어지는 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도 낮하고 밤이 똑같은데 추분을 지나면서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춘분이라는 게 자 볼까요? 봄을 가운데로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봄춘자에다가 나눌 분자를 썼거든요. 봄을 가운데로 나눈다. 그러니까 태양이 적도 위에 가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추분이라는 것도
추분이라는 것도 가을을 가운데로 나눈다. 그런 뜻이죠. 가을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으면서 춘분점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있겠죠. 제가 일단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10개 외웠네요. 그쵸? 그 여름이라는 데는 낮이 긴 때잖아요. 겨울이라는 데는 밤이 긴 때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똑같아지는 때는 봄하고 가을이겠죠. 근데 춘분이라는 게 이제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그 봄을 반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추분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이제 춘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니까 춘분이 딱 지나면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을은 추분은 가을을 나눈다는 뜻인데 낮과 밤이 똑같은데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니까 추분을 딱 지나면서 밤이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10개 외웠어요. 자, 그럼 보시죠. 여기 하지라는 게 있어요. 하지, 여름에. 하가 여름 하자에 다다를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다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름에 최고도로 다다랐다는 뜻으로 태양이 하지점을 지나는 때며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이 가장 긴 때가 하지예요. 하지. 여름에 다다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동지도 있겠죠. 동지. 겨울에 다다랐다. 그런 뜻이죠. 이때는 밤이 가장 긴 시기입니다. 겨울에 최고도로 다다랐다는 뜻으로 1년 중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깁니다. 하지점과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럼 벌써 10개를 외웠습니다. 24절기 중에 벌써 10개를 외웠어요. 자, 보세요. 그 시작을 나타내는 것은 입자가 들어가요. 설립자가. 입춘, 입하, 여름하자 써서, 그럼 가을추자 써서 입추, 겨울동자 써서 입동이겠죠. 입동, 겨울의 시작. 입하, 여름의 시작. 입춘, 봄의 시작. 입추, 가을의 시작. 4개 외우셨죠? 그 다음에 춘분. 나눌 분자를 써요. 봄을 반으로 나눈다는 뜻인데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고 그러면 가을에도 추분이 있겠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데 춘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니까 춘분이 지나면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가을은 추분이 지나면서 밤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하지. 여름에 다다랐다. 낮이 가장 긴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시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인가요? 8개를 외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수, 경칩, 청명, 고고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뜻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리고 이 표만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제 도표를 보면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알기 쉽게 금방 외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이제 24절기를 모두 암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게 이제 사실일지 거짓말일지 이제 강의가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입추는 말씀드렸고, 우수라는 게 이 24절기나 모든 것이나 이 사주명리학도요, 이 한자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수라는 게 비우자하고 물수자죠. 그러니까 빗물이라는 뜻이에요. 우수라는 것은 빗물. 얼음이 녹고 초목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칩이라고 있죠. 경칩. 경칩이라는 것은 벌레가 움츠거려서 놀랜다는 뜻입니다. 즉, 땅속의 벌레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하는 시기라는 뜻으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춘분은 말씀드렸고요. 춘분은 봄을 가운데로 나눈다. 그래서 태양이 적도 위에 가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청명. 청명은 이 한자를 보시면은요. 이게 맑을 청자에다가 밝을 명자예요. 따뜻하고 청명한 동남풍이 불어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봄 농사를 준비하는 때고요.
고구라는 것은 이게 곡식 곡자거든요. 이게 곡식의 비라는 뜻이에요. 곡식의 비. 즉 봄비가 와서 곡식이 잘 자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농사비가 내린다는 뜻이죠. 제가 일단 봄에 있는 절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24절기라는 게요. 왜 우리 조상들에게는 중요했느냐? 제가 지난번에 그 양력과 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력이라는 것이 계절의 변화에 잘 맞추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음력이라는 이 역법에다가 24절기를 넣은 거예요. 이 24절기는 태양력입니다. 그러니까 계절별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면서 지구가 돌면서 이 계절의 변화, 그 기후가 얼마나 추워지고 얼마나 따뜻해지고 이런 계절별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자체가 계절의 변화에 반응하지를 잘 못하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4절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역법이 상당히 우수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이 태양력은 서양에서는 이제 양력만 사용했는데 우리는 음력에다가 이 24절기라는 그 태양력을 집어넣으면서 같이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우수한 역법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농사 짓고 그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게 뭐 농사 준비하고 농사비가 내림 뭐 이런 말들이 다 농사하고 관련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음력과 양력, 태양력을 이 혼합해서 쓰면서 상당히 훌륭한 역법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설립자가 들어가면 시작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들어선다. 여름이 들어선다. 여름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소만입니다. 소만이 그 적을 소자에다가 찰만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기운이 적게 찬다는 뜻으로 여름 기운이 조금씩 감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이 망종이라는 것은 이게 까끌하기 망이라는 뜻인데요. 이 씨앗이 자라서 벌써 그 까끌하기가 생긴다는 뜻으로 까끌하기가 있는 곡식이 되었으니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모심기를 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제 망종 때 씨 뿌리기를 하죠. 그리고 하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의 최고도로 다다랐다는 뜻으로 태양이 하지점을 지나는 때며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죠, 뭐 하지가. 낮도 가장 길 때고요. 그리고 가장 더울 때는 아니네요. 낮이 가장 긴 시기입니다. 그리고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이죠. 적을 소자에다가 더울 소자 써가지고요. 이때부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름 더위의 시작. 그리고 대서는 큰 더위란 뜻으로 1년 중 더위가 최고 절정에 이르는 때입니다. 그럼 여름에는 이제 이파,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입추라는 것이 입자가 들어가면 처음 들어선다는 뜻이라고 했죠. 입추, 가을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처서라는 것은 더위를 처치해버린다는 뜻이에요. 더위를 처치해버린다. 그래서 처서입니다. 아침 저녁의 공기가 쌀쌀해집니다. 더위가 가고 일교차가 커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백로는 흰 이슬이란 뜻이죠. 흰 이슬. 이슬이 내리니 가을 기분이 완연한 때. 이슬이 내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추분이라는 것은 그 가을을 가운데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으면서 춘분전과 정반대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춘분이 지나면서 이제 밤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할로란 찰 한자에다 이슬 놓잖아요. 그래서 찬 이슬이란 뜻으로 초목에 찬 이슬이 맺히고 공기가 점점 차가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요. 상강이라는 것은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서리상자에다가 내릴 강자죠.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서리가 내리고 싸늘한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로 들어가 볼까요? 겨울도 이제 설립자가 딱 들어가면 들어선다 그런 뜻으로 입동은 겨울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설은 적을 소자에 눈설자죠. 그러니까 적은 눈이란 뜻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겨울 기분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대설은 큰 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큰 눈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대설, 겨울에 큰 눈이 오죠. 그리고 동지는 겨울에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최고도로 다다랐다는 뜻으로 1년 중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길다. 하지점과 정반대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소환이라는 것은 적을 소자에 찰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추위라는 뜻으로요. 1년 중 매우 추운 때가 시작됩니다. 겨울 중 가장 추운 때. 가장 추운 때가 대한이 아니라 소환이에요. 그리고 대한은 큰 추위라는 뜻으로 1년 중 최고 추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대한도 상당히 큰 추울 때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환 대한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한이 더 추운 줄 아는데 소환이 더 춥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24절기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제가 그 24절기를 완벽하게 외우는 그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고요. 제 강의를 듣게 되시면 이제 24절기를 완벽하게 외우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